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그 백제 정치와 관련된 그 기출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여기 이제 7번 문제를 보죠. 7번. 자, 다음 유물과 유적과 공통적으로 관련된 국가는 이거 너무 쉽죠? 예.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그 지도 사진은 잘 안 나오죠. 이 칠지도예요. 칠지도. 그래서 이 칠지도는 일본 나라현의 델리시의 이소노가미 신궁에서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본 서기의 신궁왕후의 명을 받은 초고왕, 근초고왕이 남만 친미다레를 점령하고 칠지도에 바쳤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일본에서는 봐라, 이게 한반도 남쪽이 한때는 일본에 점령당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그 남한 경론 같은 것들 임나일본 보고서를 주장을 했죠. 근데 이제 전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 칠지도 문장을 잘 해석해 보면 오히려 거꾸로 백제 왕이 금초공 왕이 금구수왕을 통해서 그 칼을 하사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칠지도 있고요. 칠지도는 제 생각에 나올 때는 이렇게 유치한 식으로 안 나올 것 같아. 이거는 초창기 때 문제니까 그렇고 아마 칠지도 사료가 나와지고 그걸 해석하든지 어떤 관점을 물어본다든지 역사적 배경을 물어보는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또 하나의 사진 있죠. 이 사진들이 뭐냐면 약간 잘 안 보이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백제 미소라고 일컬어지는 삼존 마의 석불이죠. 예, 명칭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쓰라고 나올 수 있어. 되게 이제 예문에 이렇게 나오면 이제 명칭 같은 거 쓰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삼존 마의 석불. 그래갖고 이제 이건 충청전도 서산시 운산면에 있죠. 예, 가야산 절벽에 새겨져 있는 건데 상당히 이제 웅장하고 이게 국보 84호 4호인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 1번 답 이렇게 나왔고요. 그럼 8번 문제 보죠. 아이고 잘 안 넘어가네요. 예, 8번 문제. 자, 8번 문제 좀 볼게요. 제 빨간 게 쳐놓은 게 표시 좀 하려고 쳐놨거든요. 예. 자, 여기 보면 다음 사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뭐와 관련된 사료예요. 그 계도한 국서죠. 계도한 국서. 그래서 이 계도한 국서는 그 당시 계도왕이 이제 장수하고 싸우기가 좀 힘드니까 그 당시 북위 황제에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한 글이야. 근데 예전에 설명한 것처럼 거절했다고 했죠. 그럼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이 계도한 국서는 상당히 그 한문체가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어요. 문장이 삼국사기에 이제 실렸는데 삼국사에 실려 있는데 이제 2차 사료잖아요. 그렇지만 원문 그대로의 이제 뭐냐 사료가 실렸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여기 중요한 부분만 읽어볼게요. 자, 신은 고구려의 출자였다. 고구려와 함께 부여해서 나왔다. 네, 요렇게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게. 요 신이라는 사람은 누구죠? 계도왕이죠. 그리고 예, 계도왕. 그래서 고구려부터 어디에 나왔다는 거야? 부여에서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백제는 음, 백제의 나라였던 신의 나라였던 백제는 고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국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고구려에서 쫓겨난 집단인 온조와 비유 집단이 내려와서 백제에 세웠다고 서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게 왜 고구려 내려온 게 아니라 부유에서 내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유와 고구려는 음 백제와 고구려는 어 이렇게 동시에 내려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삼국사기 기록하고 틀리죠. 그럼 어느 게 맞을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좀 나중에 설명하고요. 이쪽 기사가 맞아요. 요게. 그래서 부여에서 곡을 거치지 않고 백제가 내려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삼국사기 기록은 나중에 좀 조작되고 왜곡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부분이 뭐였냐면
부유의 그 조상인 건국자의 동명성왕이죠. 동명성왕. 자, 이 동명성왕이 그 신하가 나중에 고주몽의 어떤 그 건국선화와 연결되면서 마치 그 고주몽이 동명성왕이고, 그리고 그 고주몽의 동명성왕에서, 그러니까 고주몽에서 고구려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요거는 이제 좀 관련된 내용을 좀 다시 좀 보고 설명할게요. 자, 이걸 이제 좀 알려면 여기 테마 11번 잠깐 펴보세요. 부여와 그 백제와 고구려 관련성. 그래서 부여에서 이제 고구려 백제로 넘어왔는데, 자, 요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제 단서가 되는 선화가 있어요. 신화가죠. 자, 요 내용이에요. 요 신화를 한번 읽어보면 요거는 농영이라는 그 책에 있어요. 농영. 예. 왕충이 쓴 농영이 있고, 나중에 후한서에도 요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부유에서 내려왔던 신하를 그 당시 그 한나라가 부유하고 친하니까 그걸 받아서 기록을 한 거야. 자, 북쪽 이민국이었던 탈리국이라는 그 왕을 모시는 여자 시종이 임신을 하자 왕이 죽이려고 했다. 자, 그러자 여자 시종은 계란 같은 큰 기운의 하늘을 받아 임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답해놓고는 아이를 이제 낳았는데, 요때 이제 그 뭐냐면 계란이죠. 예, 계란을 낳은 이제 난생신하죠. 계란에 있는 아이를 이제 낳았는데, 돼지 우리를 버리니까 아, 돼지가 와서 입으로 숨을 불어 넣어 죽지 않았고, 마국간에 가서 버리니까 말에 밟혀 죽지 않다. 결국에는 이제 왕은 이 아이가 하늘의 신의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모친에게 이제 그 뭐냐면 기르게 했다, 그 내용이죠. 근데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을 보세요. 자, 동명이야. 동명은 고주몽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근데 요거는 고주몽과 동명은 아니에요. 자, 동명이 하살이 뛰어나자 할솜씨가 뛰어나니까 왕은 그에게 나라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 그를 죽이려 했는데, 이 동명이 도망갔어. 남쪽으로 도망갔다가 엄체수에 이르러 하늘 물치니 물고기와 자다가 떠올랐다. 그 다리를 만들어줬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추적하는 병사가 건널 수 없었다. 그래서 어디에 고구려 쫄본이 아니라 부여에 도읍하여 왕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부여국이 생긴 유대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동명성왕이 알 수 있는 거는 고주몽이 아니다는 거죠. 고구려 세운. 그리고 우리가 고구려 신하라고 하는 건국 신하라고 알고 있는 그 신하 자체가 부유의 건국 신하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부여가 고구려보다 더 빠른 시기에 그 뭐냐 건국했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 때 왜 이 고구려가 부유의 동명성을 빌려서 고주몽이 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왜곡했을까? 그리고 그 왜곡된 시점은 언제였을까? 그럼 고구려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렇게 이제 이런 신화가 없었어요. 예. 그것을 이제 알 수 있었던 것이 이제 그 뭐냐면 강개토 대왕비문에서 알 수 있거든요. 예, 강개토 대왕비문에서. 예. 강개토 대왕비문에서는 동명성왕을 고주몽을 하지 않았어. 그냥 여기는 고주몽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있는데, 물론 신하는 좀 뭐냐 뺏겨왔죠.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삼국사기 들어오면서 고주몽이 동명성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강개토 대왕비 이전에는 어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구려 건국 신화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다가 나중에 부여 세력들을 이제 뭐냐면 통합하는 과정에서 강개토대왕 때나 문자명왕 때, 그때 통합하는 과정에서 또는 부여가 그 당시 역사적 정통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이어받으려고 그 당시 고주몽을 동명성왕으로 한번 역조당했다. 그래서 이제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 선화 내용을 좀 바꿨죠.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거기 보면 왕의 부인이 여자 시종을 했는데 요걸 이제 좀 유아 부인으로 이렇게 해갖고 대체를 했고, 예. 그리고 이제 뭐냐면 뒤에 들어가면 쫓아오는 사람이 형제들이 아니라 왕이 직접 쫓아서 죽이려고 했죠. 아마 이제 유아 부인으로 바꾼 이유가 그 당시에는 이제 모계 쪽 혈통도 되게 강조되기 때문에 자기 집안이 약간 이제 건국자가 여자 시종 같은 좀 천한 직업이다. 예, 천한 그 계층이다 보면 좀 끝발이 안 쓰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바꾼 거야.
예. 근데 이걸 이제 왜곡된 것을 나중에 삼국사기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라는 게 학계의 인제 뭐냐면 대체적인 견해예요. 예. 그리고 인제 최근에 교과서에도 요 이제 부유의 동명성황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예. 신화도 그대로 실려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신화 자체가 좀 조작된 거야, 조작된 거. 그러면 삼국사기에서 그 뭐냐면 고구려에서 패한 정치 집단이었던 여기 그 비유와 온조 집단이 내려서 백제를 세웠다는 것도 좀 약간 말이 안 맞다. 그게 왜 말이 안 되냐? 이것도 후에 조작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 자, 이게 이제 사료적으로나 그다음에 이제 유물학적으로 좀 그게 증명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백제가 곡을 거치지 않고 부유와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돼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게 이제 보면 건국 시기의 백제 묘제, 그러니까 BC 1세기 전후 이 시기에 묘제가 만약에 고구려 내였으면 맥족 계통인 돌무지 무덤이겠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족 계통인 부여 계통의 토각모야. 예,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좀 다르다는 거죠. 부여 계통은 토각모야. 토각모라는 것은 땅을 판 다음에 간을 이제 간을 짜서 시체를 누운 다음에 거기에 묻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덤 형태죠. 지금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그런 무덤 형태지만 그 당시에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예. 맥족은 돌무지 무덤이었어.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서총도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4세기 후반에 나타났잖아요. 교과서 이걸 가지고 이제 백제와 고구려 연결성을 강조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자, BC 1세기 때 내려왔으면 돌무지 무덤이 있고 그다음 좀 발전돼서 계단식 돌무지 무덤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토강모가 있다가 갑자기 계단식 돌무지 무덤 나온 거야. 그러면 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돌무지 무덤보다 더 발달된 무덤 형태죠. 그 전에 있었던 무덤 형태 있었는데 거기는 없고 갑자기 내렸어.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이거는 북쪽에서 어떤 고구려의 한 일파가 내려 외부 세력이 갑자기 4세기 후반에 백제 왕실로 들어와서 이런 무덤을 만들었을 거다. 지배 교체의 의미, 변화 이런 게 이제 뜻하는 거지. 이런 것을 초창기 때 그 이걸 가지고 건국 세력이 고구려 내왔다. 예, 이런 걸 증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토강을 볼 때 이거는 부여계통이 내려온 거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백제 공국생 온조와 비료계통이 성이 고씨가 아니에요. 부여씨야. 부여씨. 예, 요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중국의 역사에 보면 이 부여씨에서 이제 부자를 빼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위도강을 여창이라고 부르든지, 예, 그렇게 하는데 아마 중국에서는 이제 복수성을 쓰는 게 아니라 단성을 쓰기 때문에 아마 한 가지 성만 이제 쓰도 이제 뒷글자만 따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자, 하여튼 부여 계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여씨라고 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중국 쪽 기사에서 나와 있는데요. 예, 북주서라는 거죠. 주서는 거기 보면 왕에서는 부여시며 어라하라고 불렸고 백성들은 건길지와 부르는데 중국말로 왕이라고 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요런 내용이 있어. 어라 그 다음에 건길지.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부여도 뭘로 부르냐면 어라하라고 불려. 왕의 친구를. 그러니까 비슷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제 동명왕명을 제사를 지냈다는데 이건 고조몽이 제사가 아니라 요거는 부의 건국 시조인 동명성왕이다. 자기의 건국 시조를 이제 조상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다 10년도 기출 문제에 나왔던 게 단서죠. 예. 계로왕 국서의 내용을 언급을 했죠. 계로왕이 국서에서 신은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 나왔다. 출자 문제를 바쳤어. 출자가 어디에서 고구려가 아니라 부여에서 나왔다는 거 분명히 밝혔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게, 이제 전 시간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성왕이 사비성을 천도하는 국호를 남부여로 곤쳤죠. 예, 물론 이제 그의 아들이 다시 이제 그 백제를 곤쳤지만, 예,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거는 부여를 계승한다는 거야. 고구를 계승하는 게 아니라. 예, 요런 의미, 고구려 그 부여 계승의식, 부여 역사의식, 부여 계승의식과 연결돼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삼국사기나
이런 그 국사교, 한국사교에서 많이 반영된 것 중에 고구려의 동명서왕이 어 부여 동명서 동시에 인식한 거, 동일한 인물로 인식한 것은 후에 인제 그 고구려에서 조작한 것을 삼국사기가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한국사 교과서도 그 내용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제 이해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인제 이 그 한국사 교과서에서 새로운 개정판에서는 많이들 인제 부여의 그 건국서다를 이제 싣고 있어요. 예, 그 동명서 내용을. 그래서 삼국사 기록이 이게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도중 왜곡됐다는 걸 이제 말해 주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 백제 부여의 관련성, 개도한 국서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볼게요. 그 1번 문제를 볼게요. 이게 상당히 개도한 국서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다 언급을 못 드리고 제가 3편에서 아주 구구절절 자세히 적어 놨어요. 예. 자, 한번 볼게요. 기읒, 신이 고구려와 함께 부여되었다. 신의 나라가. 네, 부유의 시조 동명을 백제 건국제의 조상으로 내선 건국서다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예, 이거 맞죠? 예, 그래서 부유의 시조 동명을 백제 건국자 조상으로 내세운 것으로 유추할 수 있죠. 고구려 동명이 아니라. 그래서 답이 1번이야. 1번. 그 다음에 니은을 보죠. 니은을. 자, 이거는 니은은 이제 뭐가 있냐면 개도와 국사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니은 내용이 보면 장수왕의 평야청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장수왕. 그걸 이제 적어 놓는데 아마 이제 백제의 첩자가 이제 고구려 가서 그걸 보고 이제 그 개도왕한테 얘기했겠죠. 그걸 보고 이제 또 북이 보낸 개도왕 국사에도 적어 놓고. 자, 금일 보니까 연이라는 건 장수왕의 이름이에요. 장수왕의 제도, 유제도 자국의 그 백성들이 나라에서, 그러니까 자국이 어육이 됐다는 거야. 그리고 대신과 호족들이 사륙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약이 가득 찼다. 이 내용이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이거는 그 당시 평양으로 천도했죠. 국내성에서 평양 천도할 때 그 과정에서 반대가 심했다는 거야. 어, 그래서 장수왕이 평양 천도했던 그 배경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내성의 귀족 세력들, 구귀족 세력들 억압하고 그리고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면 구귀족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반발했고, 이때 잘 뭐냐면 그 어루 만지면서 그 천도한 게 아니라 힘을 통해 그들 다 제거하고 죽이고 하면서 뭐냐면 아, 내려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고구려의 내분이 일어나고 불만색이 많으니까 너 그 백제하고 북조하고 힘을 합치면 충분히 장수왕 딸이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걸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볼게요. 2번 문제. 자, 여기 보면 자, 안호왕이 죽고, 니은은 안호왕이 죽고 양호왕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고구려 귀족사의 내분을 가리킨다. 그건 아니죠. 요거는 1번 서기에 있는 내용인데 아까 제가 이제 전 시간에 얘기할 때 그 안호왕이 죽을 때 그때 이제 그 명확하게 자기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그 세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 대부인의 자식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꼴깍꼴깍 할 때, 안호왕이 꼴깍꼴깍 할 때 이때 이제 다음 차기 왕이 되겠다고 그 중부인의 추군 세력과 소부인의 세군 세력 간의 싸움이 났어. 결국에 추군이 이겨서 그 중부인의 아들이었던 양원왕이 즉위를 했죠. 자, 그래서 그때 이제 뭐냐면 세군 세력들이 많이 죽었는데, 자, 이걸 계기로 해서 왕권이 약화됐고 귀족세의 내분이 났어. 그래서 이걸 좀 수습하고자 예전에는 귀족 연립체제가 형성됐죠. 자, 이거는 몇 세기 때냐면 그 뒤야. 야, 그래서 장수왕 뒤기 때문에 6세기 때죠. 6세기. 그래서 이제 시기조 뒤에 있는 내용이고 뭐와 연결된 사유냐면 요거는 아까 얘기한 귀족 연립체제 형성 과정과 연결된 거야. 그래서 요 사료 자체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예전 한국사 그 검증 능력에서 나왔고 이게 1번 서기에 있어요. 그래서 1번 서기에 보면 은근히 삼국사의 부족한 그 사료들을 채워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 예, 특히 백지역 그 뭐냐 고구려
가야 계통의 그 사료들 보면요. 자, 하여튼 있고, 그다음 3번을 보죠. 3번은 백제 동송왕이 남제에 보낸 국서를 내용으로 고구려 침공을 막아낸 사실을 적고 있다. 자, 이게 있는데 물론 이거는 틀려요. 요 사도는 요거가 틀리죠. 그건 뒤에 이제 동송왕은 뒤에 이제 왕이기 때문에. 근데 요건 오답이지만 그 오답 자체 내용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대사에서 상당히 미스터리한 사건인데 이 백제 동송왕이 어떤 글을 했냐면 남제에 국서를 보냈는데 부기가 군대를 보내어 백제를 쳤으니 백제에게 패배했다. 이 국서를 보냈어. 이게 삼국사기 자치통관 남제서에도 기록이 있어요. 자, 이게 왜 이상할까요? 자, 북이라는 나라는 어디 있죠? 여기 한반도에 보면 자, 여기에 있어요. 제가 지도는 못 드는데 백제는 서해를 건너서 여기에 있어. 그러면 북이와 백제가 충돌할 이유가 있겠어요? 육로로서는 불가능하죠. 고구려나 큰 세력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불가능하고 북이가 백제를 칠 수 있는 방법이 어딜까요? 해군을 동원해야 돼. 해군을. 근데 북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선비족이 세운 나라고 그리고 그만큼 막강한 해군을 보유하지 않아요. 백제를 파견할 만큼. 예. 그리고 굳이 북이가 백제를 칠 이유가 없었어. 저기 한반도를 건너갖고 해군을 동원해갖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과연 왜 북이가 그 당시 뜬금없이 백제를 치냐. 예.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걸 북이가 아니라 고구려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그래서 이 견해가 여기에 시켰죠. 그래서 국선의 고구려의 침공을 막아낸 사실 적고 있다. 그래서 이거 원래 북이었는데 원래 원선에는 북이가 도저히 이제 이렇게 칠 리가 없으니까 남제서나 삼국사기에 있는 어차피 삼국사기 남제서 뺏겼으니까 그 기록은 여기에서는 북이가 아니라 실제 주체는 고구려인데 잘못 적었을 것이다. 네, 아니면 잘못 보고했을 것이다. 이런 그 설이에요. 예. 자, 하여튼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 봐라. 백제가 여기를 이제 뭐냐면 있으니까 칠 리가 없죠. 그렇지만 요동반도나 상동반도에 백제의 영토가 있으면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네. 북이가 백제를 공격한 거는 이 한반도 남쪽의 백제가 아니라 그 당시 백제의 어떤 분국 식민지죠. 요동이나 요동이란다. 요서죠. 요서나 상동 지역에 백제 땅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백제학자는 이걸 대륙 백제설이라고 막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백제 동서왕이 남제에 보낸 국서 내용이 상당히 지금 고대사에도 미스테리가 남고 있는 아주 최대 미스테리 사건인데 요거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사건도 나올 수가 있어. 예.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죠. 이거 일단 틀렸고 4번도 일단 틀렸어 이것도. 자, 여기 이제 내용 보면 고구려 백제사의 원한이 강개토대왕 백제 침공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언급하고 있다. 자, 요게 이제 기록을 보면 이 기록이 있어요. 여기 이제 얘기는 안 했지만 그 당시 이제 고구 원왕 때죠. 예, 근초공왕 때고 자, 근초공왕 때 그 아들이었던 금구수왕이 같이 이제 했는데 실제 이제 금구수왕이 싸웠죠. 금구수왕이 그 당시 그 고구 원왕을 공격했어. 네, 평양성에 가서. 이 평양성이 지금의 평양성이 아니라 황해도 일대에 있는 그런 남평양이나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제 비정된 지역인데 그래서 그 내용 보면 그들의 선조인 새 고구 원왕이 이웃 간의 우호를 가볍게 깨뜨리고 몸속 군사를 거내어 신의 국경을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의 선조였던 수가 군사를 전공하고 번개처럼 달려가 기회를 돌풍처럼 공격해서 하살과 돌이 오가는지만 잠깐만 새의 머리를 베었다. 높이 매달렸다. 근데 이거는 좀 가작이 있어요. 금구수왕이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엔 금초고왕이었죠. 구수라는 이제 왕세자였고 이 구수가 이제 뭐냐면 선봉대에 가서 싸웠는데 아마 그 학자들은 구수가 이제 죽여 쓴 게 아니라 날아오는 화살 다른 경우는 유씨라고 하죠. 날아오는 화살에 우연찮게 고구 원왕이 맞아 죽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 하여튼 그때 이제 고구려 백제 싸움에서 고구 원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때 원한이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 수 있고 요거는 강개토대왕 이전이죠.
강개토 때 고국 원앙 때니까 이건 고국 원앙 때다. 그러면 고국 원앙이 의 고구려와 백제가 근초에 백제 왜 싸웠을까요? 그 당시 이거 쓰다 가면 교과서에 있죠. 대방 고지, 대방의 옛 땅을 뭐냐면 둘러싸고 쌓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야.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오답이지만 예, 역사적 사실 좀 알아두시고, 자 5번을 보죠. 5번. 자 5번 보면 요건 상당히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건데, 북연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북연. 북연이 어떤 나라야 하신 분도 있는데, 북연은 이제 잠깐 이제 부연 설명하면 그 예전에 그 요소나 요동 일대에 무슨 나라가 있었다고 했죠? 전연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리고 잠깐 선비족의 전진이 있었다가 다시 이제 후연으로 넘어가요. 전진이 이제 비수대전에 망한 다음에. 근데 이제 전연이나 후연은 모용시 그 세력들이 세운 나라예요. 선비족 계통 중에. 그런데 이제 그 후연의 말기에 그 뭐냐면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 고구려 출신이었던 고운이라는 사람이 어 뭐냐면 건국을 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한족 출신 풍발로 왕위가 바뀌지만 그 나라가 이제 북연이란 나라야. 이 북연은 그 전연과 후연은 고구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죠. 예. 그런데 이 북연은 고구려의 좀 뭐랄까 위성국 정도야. 위성국. 그러니까 부용국.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북연의 영토는 요동이 뺏기고 고구려한테 요소 지역만 좀 남아 있었고 상황이 그때 별로 안 좋았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북이가 세력이 커지면서 북연을 이제 압박해 오니까 북연을 군대를 파견했어요. 점령하려고. 그래서 그때 이제 북연의 수도가 용성인데 용성을 이제 뭐냐면 포위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왕이 북연의 왕이 풍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풍훈. 이 사람이 이제 장수왕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한 거야. 그래서 장수왕이 북연의 수도 용성에 가서 군대를 해서 그 당시 이제 포위를 풀고 북이 이제 그 호위를 풀고 뭐냐면 풍운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이제 북의 군대는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다고 해요. 왜냐면 공격하면 고구려를 쌓아야 되니까 이 사건을 뭐냐면 풍운 사건이라고 해. 예. 그래서 이제 개노 국서에 풍실족이 칭한 거는 이 풍운이 고구려에 이끌었던 사람들을 이제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풍운이 정신 못 차리고 그 당시 이제 고구려에서 또 한바탕 또 뭐냐 싸움이 일어난 거야. 그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이 풍원을 제거를 했죠. 예. 뭐 이렇게 이제 해서 그 사건들을 얘기했는데, 하여튼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북이가 하고 고구려 갈등이 좀 있었어요. 북이는 지켜보고 그냥 보냈지만 속으로 얼마나 열이 받겠어. 항의도 이제 공식적으로 하고. 그래서 원래 장수왕의 외교 정책이 뭐야? 다면 외교죠. 예. 그 북조, 남조, 유연 이제 고도고도 하면서 외교 관계 맞고 서로 견제하고 그런 건데, 요때 이제 뭐냐면 북이와 관계가 끊어졌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갈등으로 해갖고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왜 틀렸냐? 잠깐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제가 이걸 잘못했는데, 그럼 왜 틀렸냐? 이게 아니 말 잘못하는 게 아니라 말 다시 할게요. 자, 북이와 관계를 끊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왜 틀렸냐? 당시가 틀린 거야. 당시. 이게 당시. 왜냐하면 그 풍웅 사건으로 이렇게 관계가 끊어진 거는 몇 년이냐면, 자, 그때 이제 개도한 국서에서 보낸 것은 그 472년이죠. 472년. 예. 그래서 이제 472년인데 그 장수상 50년 이후에요. 근데 이 사건은 472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났어. 예. 그래서 이게 시기가 맞지가 않아. 예. 그래서 팩트는 맞는데 시기가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잠시 끊어진 거는. 자,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요거는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요 계룡한 국서 시기보다 전에 있었던 풍웅 사건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당시란 말이 틀렸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야. 오답이죠. 되게 어렵죠. 예. 그래서 요거는
답을 뭐 그냥 1번이라고 하지만 실제 궤도한 국서 내용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 내용 하나하나의 배경 지식도 알아야 돼. 그래서 요거는 교과서 문제 수준에서 낸 게 아니에요. 요거는 뭘 봐야 되냐? 국편위를 봐야 돼. 국편위. 신편 한국사죠. 최근에 이제 개편돼서 신국 한국사 있는데 요걸 그대로 냈어요. 요걸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근거를 댄 것도 국편이나 아니면 다시 찾는 우리 역사라는 그 KBS 역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라디오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또 자세히 나와 있어. 그래서 제가 문제 분석할 때 이 국편이 자료하고 그 다음에 KBS의 그 역사 프로그램, 라디오 역사 프로그램 그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걸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 다 해놨거든요. 제가 분석 그 내용이 거의 3장 정도 되네.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요건 단순히 이제 뭐랄까요, 교과서 수준 푸는 문제가 아니다. 상당히 많은 배경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10년도에 나왔던 문제들 보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요번에 20년 문제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2010년도 그 객관식 문제 보면 아예 입이 딱 벌어져.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서 내용에서 내는 게 아니라 거의 국편이 논문 이런 데서 갖다 낸 거야. 그래서 완전히 어려웠던 시험 문제였어요. 요 문제가.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있고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 내용 중에 2010년도 기출문제 분석이 제일 많아.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관련된 서적들 다 언급하면서 배경식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쪽수가 많아졌어요. 예.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 요 내용이 어디에 그대로 나오냐? 요 궤도한 국서 내용이 2014년도인가? 뒤에 이제 풀어보겠지만 2014년도에 그대로 나와요. 요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 할까요? 그 기출문제 분석할 때 우리가 딱 보고 답만 이렇게 체크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요 하나하나의 오답에서 또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예문 자체에서 또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사료 자체에도. 그러니까 다 분석을 해야 돼. 예, 분석을. 그래서 제가 3편에 기출문제 분석편에 거기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분석을 했어요. 요약편을 좀 보신 분이 있는데 제가 요약편을 만들었는데 요약편은 좀 약간 보기 좋으라고 이제 낸 건데 공부 그렇게 좀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요약편보다는 본편을 보시는 게 시간을 좀 투자를 하세요. 예. 자, 하여튼 이제 8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답이 옳은 거니까 1번 이렇게 보면 되고 9번 문제 풀어봤죠. 신라 관련된 거고 쭉쭉 넘어가서 신라는 이제 그거 좀 나중에 풀어보고요. 14번 문제 볼게요. 자, 14번은 백제의 그 중요 왕들의 이제 업적들을 적어놓은 거야.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하는 내용들인데, 자, 한번 14번 문제를 풀죠. 보면 자, 다음 가와 다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국군을 남부로 계층하여 새로운 발전의 정리를 마련했다. 자, 이를 발판 후 신라 연합하여 한강 유역을 수역했으나 간산성 전투에서 전사했다. 이미 이제 뭐예요? 요번에 기출문제 나온 간산성 나와버렸지. 예. 그러면 다음에는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제전 남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네, 누구죠? 이거는 성왕이죠. 성왕.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볼게요. 나. 어, 나는 이제 어떤 왕이냐면 일단 문제 예문을 좀 보고 이제 좀 얘기하죠. 예. 자, 고구려를 격파하고 백제 위세를 대조 널리 알렸다. 자, 동진과 교수부하였으며 진동 장군, 영락 태수의 책봉되었다. 이게 누구겠어요? 예, 이거는 이제 누구냐? 근초광이죠. 아까 언급했던 근초광이야. 근초광. 자, 근초공왕은 아까 고궁원왕을 깨부셨죠. 평양선 전투에서. 그리고 그 당시 동진에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책봉을 받았어. 진동, 장군, 영락태수. 네. 낙랑이라는 말은 항상 이제 백제나 고구려에게 그 실력이 줬던 거야. 중국 왕조가. 그 의미는 없어요. 요때 낙랑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을 보죠. 단은 22담론을 설치해서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1971년 발굴된 그의 무덤을 통해 백제가 양, 외와
활발하게 교류했음을 알 수 있다. 자, 이건 뭐죠? 그는 누구죠? 사마왕, 무동왕이죠. 그래서 이거 무동왕릉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요번에 지석이라든지 매직건 여기 이미 나왔잖아. 예. 이게 예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 예. 그럼 제가 만약에 관련된 문제를 또 내자면 예문에서 그러면 전 22담론을 한번 내보고 싶어요. 22담론. 내 출제자라면. 이거 22담론은 어디에 기록된 거죠? 양직 공도에 기록된 거죠. 예.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이제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두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가 하나 있으면 기출과 관련된 것들을 주변에 다 봐야 돼. 우리가 이제 그 시대사 공부할 때 역교론에서 한 바퀴 쫙 보는 거야. 주변에.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각각의 가와 다의 왕의 업적들 누군지 파악을 했고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문제는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이제 보죠. 예. 예. 옳지 않은 거니까 겸임볼 등의 계율종을 보고시켰다. 예. 요때 이제 성왕 때인데 성왕은 전륜 성왕의 약칭이 됐죠. 그 불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특히 율종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건 뭐 백제뿐만 아니라 고구려 신라도 마찬가지야. 불교를 받을 때 율종에 상당히 좀 관심이 있었어. 왜냐하면 그 당시 계율 같은 거는 고대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율령 체제를 받아들이면 어느 정도 불법의 불교 교단이 알고 있는 율정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익숙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그 유교의 그 당시 율령을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황은 불교의 계율과 유교의 예를 통해서 국왕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귀족들을 통제하려고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그 당시 선대 성황 이전에 이제 그 무정왕 때 있고요. 무정왕 때 경익이 돌아왔어. 그때 인도의 승려와 서책 오부열을 가지고 왔다고 해요. 그걸 적극적으로 이제 뭐냐면 불경 번역 사업을 했죠. 오분열을. 그래서 오분열과 관련돼 갖고 예전에 기출 언급됐었는데 요 오분열은 그 한문을 가지고 온 거야. 한문 서적을 번역한 서적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의 한문 서적을 갖고 온 게 아니라 범어를 쓰여 있는 글을 한문 서적으로 나름대로 독자로 번역을 한 거야. 중국의 한문 서적 불경을 갖고 온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 불교 발전에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기록 뭐냐면 기억하는 사람들은 겸익, 계율종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 계율종이라 적혀 있지만 보통 율종이라고 해요. 율종. 신라에서는 계율종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맞다고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가는 성황 때죠. 양으로부터 모시바사와 공사, 공장, 하사 이걸 제공받았다. 양나라 이제 끊임없는 교류했는데 우리가 무정왕 때만 양나라 교류한 게 아니라 성황 때도 양나라 교류했어요. 왜냐하면 남조가 끊임없이 교류를 했으니까 백제는요. 그래서 그 당시 백제가 남조로부터 책봉을 받고 그 대신에 중국의 선진문을 받아들였죠. 그 이단으로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돼요. 예. 여기에서 모시박사라는 게 있는데 모시라는 건 시경이에요. 시경. 시경. 그래서 박상은 시경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 그 다음에 공장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고 하사는 하가를 얘기하겠죠. 예. 그래서 중국의 선진문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죠. 자, 16강등을 제정하고 등급에다 복색을 정했다. 자, 요게 이제 뭐냐면 근초고왕 때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요거는 틀리죠. 16강등을 조직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거는 고위왕 때, 고위왕 때, 고위왕 때. 그래서 삼국사에 따르면 육자평 16강등을 제정하고 이 등급에 따라 복색을 정한 사람은 근초고왕이 아니라 고위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구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16강등이나 육자평에 대해서 뭐냐면 정한 시기가 사비시대에 따른 견해가 있는데 일단 삼국사에 따르면 그래요. 예. 자, 고위왕은 대외적 중국의 한 군영과 항쟁하고요. 중국부터 발달된 제도를 또 수용했죠. 지배체를 정비하고. 예. 자,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5번을 볼게요. 5번. 이건 틀렸고. 4번을 볼게요. 자, 4번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근초광 때 박사 공으로 하여금
역사서의 서기를 이제 편찬했다. 서기. 요게 책 이름일 수도 있고 그냥 기록했다라는 서술일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역사서를 만들었다는 걸 수 있어. 요때 이제 학자들이 이제 요때 만들어진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이제 근초고학 때부터 온조계통이 정리됐다고, 온조계통이 통일됐다고 했죠. 그래서 앞에 있었던 비두계통의 왕통을 온조계통으로 함부 역조했든지 왜곡을 했든지 그랬을 것이다. 이제 학자들이 보고 있어. 그래서 근초고학 이전의 기록을 잘 안 믿어. 예.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믿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고이왕 때하고 근초광, 뭐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고이왕 이전이나 근초광 이전의 기록을 잘 안 믿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5번은 자, 오경박사 단야니와 고아물을 왜 파견했다? 예. 그래서 이제 무종왕 때죠. 그래서 무종왕 때 일본과 관계를 공고하고자 그다음 일본의 여러 기술자와 학자를 파견을 했고요. 이 오경박사, 예. 오경박사는 오경이 능통한 박사죠. 예, 그래서 단야니를 파견했다 몇 년 있다가 난강계통에 고아물을 파견했어. 교대를 해준 거지. 그러면 이것이 성황 때도 계속 했거든요. 그럼 무종왕이나 성황 때 왜 이렇게 일본의 많은 그 뭐냐면 기술자들 그다음에 학자들을 파견했는가? 예. 이건 뭐냐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당시에 국정의 최고 뭐냐면 목표가 뭐였어요? 한강 유역 장악이었죠. 그러면 일본의 군대도 필요했거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머리 좀 숙이고 기술자나 이런 학자도 파견하고 어떻게든 일본을 잘 꼬셔가지고 일본의 군대를 보태갖고 한강 유역을 회복하려고 했어요. 결국에는 성황 때 일본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한강 유역을 회복했죠. 이런 거와 연결돼요. 물론 일본 군대 때문에 회복된 건 아니지만 큰 힘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말한 것처럼 일본이 그때는 좀 갑질을 했어요. 자기들이 좀 유리하니까. 예. 자, 그래서 백제왕의 업적 성왕, 그다음에 근초공왕, 운영왕 이렇게 이제 있고 요번에 간산성 전투라든지 여기 무덤, 문영왕릉 같은 거, 운영지석이나 매직거는 아마 제 생각에 여기에서 이제 기출 예문에서 따가지고 문제 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제가 이제 예전에 표에 좀 잘못만 한 게 있는데 이걸 이제 뭐냐면 기본서 다독 분류해 놨거든요. 예, B형으로. 근데 요거 A형의 것 같아요. 예, A형. 왜냐면 요거 잘 보니까 기출 관련된 내용이야. 예. 자, 하여튼 14번 문제 풀었고 15번 문제 볼게요. 15번은 그 똑같아요. 개화 국서 내용이죠. 다음은 백제왕이 북에 보낸 국서다. 밑줄진 사건 역사적 사건 쓰시오. 자, 이 밑줄진 사건이 뭐예요? 네, 여기 보면 그 당시 유씨를 했다. 유씨. 예. 그래서 머리를 베고 그 올렸다. 날아오는 화살, 그러니까 날아오는 아니, 시석이죠. 예. 그 시석에 그 뭐냐면 날아오는 이제 화살과 돌이죠. 예, 제가 잘못했어요. 예. 그래서 화살과 돌이 오고 잠깐만에 새 머리가 올려왔다. 그래서 머리가 베어가지고 매달았다. 그렇게 했는데 요거는 좀 약간 가장됐다고 했죠. 그래서 공구수항이 마치 번개처럼 나와서 그 당시 화살과 돌이 오곤 간지 잠깐만에 머리가 베어졌다. 요거는 이제 왜곡된 거라고 좀 그러니까 가장된 거다 했죠. 실제로는 이제 그 다단계로 보면 날아온 화살에 우연찮게 맞았다 뭐 이 기록이 있어. 그래서 요거는 좀 왜곡됐고요. 그러면 하여튼 왜곡됐든 하여튼 근구수항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백제가 싸우다 죽은 거예요. 예, 근구수항이 아니라 저기 고 원항이. 예, 그래서 그러면 요 역사적 사건은 뭐일 수가 있어요. 예,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또는 그 선봉대인 공구수왕의 공격으로 고구의 고구원왕이 평양성에 사망한 걸 말하죠. 예. 그거 있는데 요 내용은 10년도 기출 문제에 그대로 나왔어. 예. 그래서 요거 내용들. 그래서 이게 한국 원사료도 이제 알아야 되겠지만 이제 여기 내용 한글 사료를 바탕으로 내용도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런 문제들이 이제 예전에 나왔던 것이 또 나오고 그러면 두 번 나왔으니까 또 안 나오겠지. 아니죠. 항상 기초 예문들은 몇 년 지나면 또 나와. 예, 보통. 그래서 14년이면 지금 몇 년 흘렸죠? 21년이니까 지금 벌써 7년, 8년이 넘어가잖아요. 나올 때가 됐어 또. 이 부분이. 그러니까 좀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 좀 보죠. 19번 문제 보세요. 19번.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 볼게요. 자, 밑줄친 기역의 내용이 확인된 유문의 명칭과 밑줄친 니은의 사건의 이름을 정투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삼국사기 기록이 있고 있는데 가내용 볼게. 자, 21년 12월 양 고조가 조소를 보내 왕을 책명을 말하기를 행도독 제군사 진동대장군 백제왕 여릉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의 이름이야? 성왕의 이름이에요. 그 여릉은 해에서 병방을 지키며 멀리 와서 족을 바치니 여릉이 아니라 제가 말 잘못했네요. 예, 제 문흥왕릉의 이름이죠. 예, 문흥왕릉. 예, 그래서 그의 전승이 지극하여 이를 그 문흥왕의 이름이고 가상히 여겼다. 마땅히 예법에 따라 이 영광스러운 책명을 보내는 바 그 지절 도독 백제 제군사 영동 대장군을 보냈다. 그래서 이 여릉이 사마의 이름이고요. 사마의 이제 지칭하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백제 제군사 영동 대장군을 했다는 거, 책봉을 해줬다는 거야. 예. 자, 그러면 이 내용, 그러니까 사마왕에게 그 영동 대장군이라는 칭호를 보였던 걸 이제 이거는 사료인데 이걸 이제 교차 분석을 해서 유물과 검증을 했지. 유문의 명칭이 뭐냐? 이 영동 대장군이 어디에서 나오냐? 유문에. 그래서 요거는 어디 나왔죠? 예. 문영왕릉 지석.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는 문흥왕릉 매직건. 요게 나왔죠. 요번에 제가 모의고사에 매직건을 여기 적어서 맞췄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지석은 뭐냐? 지석은 예. 지석은 우리가 비석이라고 하는 거가 좀 달라 이거는. 비석은 무덤이 있으면 이렇게 세워놓은 걸 비석이라고 하고, 예. 그 지석, 즉 지석묘는 묘지석이라고 하죠. 또 묘지석은 뭐 하는 거냐면 여기 무덤 앞에 세워진 게 아니라 그 문에 그 열면 연도가 있어요. 연도 앞에 적어놓은 거야. 아니면 그 좀 뒤에 적어놓은 돌이에요. 그 사람의 생애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건 원래 중국에서 그 삼국시 때부터 있었던 거야.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남북조 때 양나라 때 우리나라 건너온 거죠. 그래서 고대 시대 때 지석은 몇 개 있어요. 이 문흥왕릉 지석 외에도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꼭 그 앞에다가 문흥왕릉이라는 말을 써야 돼. 음. 문호왕릉 지석 이렇게 하고, 자, 매직건이라는 것도 중국에서 건너온 거죠. 토지 신에게 토지를 매입했다 그 내용인데 이걸 기록해 온 건데 이게 중국에서 나온 그 도교 사상에 영향을 받은 건데요. 자, 여기도 영동대장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맞는데 어떤 분이 이제 매직건만 쓰면 틀리다. 그 앞에 문흥왕릉만 뭐냐면 문흥왕릉을 써야지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매직건만 써도 될 것 같아 이거는. 왜냐하면 이 매직건의 매직건은 후에 고려나는지 통일신라는지 조선에도 보여요. 근데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은 가나사료가 뭐예요? 삼국시대죠. 예. 삼국시대 그 매직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문흥왕릉 매직건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보통 고대에서는 그냥 매직건 그래요.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매직건은. 자, 하여튼 그 사마 아닌 그 문흥왕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성왕과 관련된 내용이죠. 성왕과. 자, 그 내용을 보면 31년 가을 7월에 신라가 동국 변경을 빼앗아 신주를 설치했다. 예. 31년 가을 7월에 왕이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서 직접 보병을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에 이르러 신라 복병이 나타나 그들과 싸우다가 왕이 남병에게 사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때 남병이라는 말은 싸우다가 누구한테 죽었는지 잘 몰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니은의 사건이 이제 뭘까요? 이거는 사건은 그, 그 당시에 이제 누구야? 성왕이 간산성에 갔다가 죽게 된 사건을 얘기하죠. 성왕이 간산성에 이제 갔다가 죽게 되는 그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어난 전투는 간산성 전투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전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이 간산성 전투는 어 그 삼국사기보다는 일본서기 기록이 정확해요. 더 자세하고. 예. 삼국사기는 간략하게만 적어놨어. 예. 그런데 이제 일본서기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 제가 해드렸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아마 이제 일본서기 좀 적어놓기가 좀 그랬을 거야. 예. 일본서기는 우리가 통념상 왜곡이 심한 사료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예전에도 그랬지만 일본서기에는 백제계통이나 가야계통의 사료가 많아요. 예, 특히 이제 백제와 관련된 내용이 많은데 그건 뭐냐면 그 예전에는 일본서기 쓸 때 백제 유민들이 와가지고 많이 썼어. 그때 이제 사료 쓸 때 자기 그 예전에 백제에 관련된 사료들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백제 삼찬이라고 하죠. 백제기, 백제 봉기, 그다음 백제 신참 이렇게 세 책이 있어. 그래서 백제기는 한성, 백제 봉기는 웅진, 백제 신차는 아마 이게 사비 시대 건데 요 내용이 백제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일본서기에 반영돼서 그래요. 근데 좀 왜곡해서 반영됐죠. 예. 그렇지만 고대 사학자들 입장은 삼국사기에 백제 기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요게 아쉬운 거야. 그래서 좀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일본서기에 요 내용이 되게 자세히 적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간상 전투까지 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 하냐? 네. 다음 시간에는 일단은 이제 백제를 살펴봤으니까 그 다음에 신라 왕들을 살펴봤겠죠. 근데 신라 왕들 다 볼 필요 없고 중요한 왕들만 보죠. 어차피 시간 관계상 예, 내무왕부터 해갖고 좀 중요한 왕들을 짚어볼게요. 지중왕이라든지 버풍왕, 그다음 진흥왕까지 예, 이렇게 그 다음에 고구려 왕을 좀 보고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